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답 꼼꼼히 하기로 약속했지요. 자, 봅시다. 일단 이 1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읽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문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쭉 읽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수학 중에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문제 보면은, 자, 최근에 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있죠. 논술 시간에도 했고요. A형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나왔을 때는 이것까지 명시를 해주잖아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산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에는 뭐가 들어가요? K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에. 그럼 몇 가지겠어? K 가지겠지. 왜? K 이하의 자연수니까. 나머지는 7장의 카드가 놓여있는 사건은 뭡니까? 7 팩토리얼이죠. 그럼 전체는 8개를 나열하는 거고 K 곱하기 7 팩이 돼서 가에 들어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값은 뭐가 됩니까? 8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8분의 K가 되고요. 이거 잘 보세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가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PAK가 8분의 K면은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에서 이 PA의 M이 나오죠. PA의 M이 뭡니까 그러면은 8분의 M이 되고요. PA의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8분의 N이 되는 거.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 좀 읽어보면은 이번에는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 놓여 있고 몇 가지야? M 가지죠. 근데 지금 M이 더 적거든요.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에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가 적힌 수가 아닌 하나를 빼야 돼. 한 개 제외. 그죠? 그리고 자연수가 지금 카드 놓여 있고 그럼 몇 가지입니까? n개야 되는데 n-1개가 놓여 있겠죠. 나머지 6개의 자리에 6장 카드 놓여 있다. 6팩. 앞에서 했던 건 같은 방식이고, 그럼 결국에 8팩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m 곱하기 n-1에다가 6팩이 되다 보니까 교집합은 56분의 자 m 그죠? 56분의 m의 m-1 이렇게 들어가서 앞에서 이야기 요 내용 있죠.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56분의 m n-1이 돼요. 이해됐어? 그렇게 되면 이걸 풀잖아요. 이거를 풀면은 7분의 m n-1은 8분의 mn이 되면서,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mn 빼기 8m이 돼가지고 n이 8 나와요. n이 8 나오는데 그러면 m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왜 7가지예요? n이 8이니까 m은 n 값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7가지니까 순서쌍이 몇 쌍이 되는 거야? 7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아이들을 해주시면 되고, 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구한 그 교집합이니까 56분의 m의 n-1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바로 이제 18번 들어가는데, 18번은 이 벡터의 합의 최대값인데, 여러분들 이게 종류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OP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각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길이와 각이 일정하지 않으면 제곱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럼 벡터의 합은 뭐라 그랬어요? 벡터야, 중요하죠. 쌤이 분명히 최근에 자주 나온다고. 벡터의 합은 무엇과 같다고 수업 시간에 이미 미리 이야기했었냐면 평행이동이다. 어떤 도형을 옮기는 것이다. 작년 수능 29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번에다가 이번 시험 29번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만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만 잘만 사용한다면 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하고 29번하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OP 어떻게 될까요? OP 더하기 OQ를 덧셈을 할 때 평행사변을 만들지 말고 OQ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를 시점을 p로 바꿔줘. 그래서 q 프라임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p를 예를 들어서 쌤이요, 여기다가 찍어보랍니다. p를 여기다가 찍게 되면 이 내가 구해야 되는 AB라는 요 호가 있죠. 요게 어떻게 옮겨지냐면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부채꼴에 여기로 옮겨져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쌤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Q가 놓이게 되는 거죠. Q 프라임이. 그러면은 결국에 2를 더한 거는 5Q 프라임이 되는 건데, 그럼 5에서 저기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벡터가 더해지는데, 이거의 최대값입니다. 이게. 그죠? 일직선이 때 최대겠죠? 그 길이가 5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5가 돼야 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이 P를 잡는 게 맞죠? 그러니까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부채꼴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양수 위치에 있을 때는 OP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여기가 좌표가 1,a일 때, 그래서 1 더하기 a제곱이 4가 되는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P가 밑에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 P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P를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주냐면, P를 이렇게 잡았어. 밑에다 이렇게 잡잖아? P를 잡게 되면 잡을 때마다 똑같이 부채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한테 원하는 Q'은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이었을 때 최대값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게 최대값을 잡아주면, 근데 이건 일직선이 될 수가 없네요. 그죠? 여기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영원한 친구 피타를 써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길이가 현재 얼마입니까?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어차피 4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면은 대각선 길이가 5가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잡으면 돼. 벡터의 합은 평행이동이다. 다음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여러분들 얘는 이런 거야. 작년 수능 특강 문제랑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 자연수의 차이가 2 이상 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지금 함수로 따지면 함수값이 지금 2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순서상이. 그죠? 부정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차이가 원래 자연수나 정수들은 1 차이가 나요. 그럼 간격이 2 차이가 나야 되면은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 0, 1, 2, 3, 4, 5, 6, 7, 8, 9 9개. 그러니까 여기서 3개를 빼.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4개를 고르잖아. 알았어? 그러면 첫 번째 건 x1이 돼요.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이에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면 한 칸씩 뗍니다. 한 칸씩을 떼요. 무슨 말이냐면 한 칸씩을 뗍니다. 이렇게 골라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사이를 한 칸씩 떼요. 그럼 실제 값은 얼마가 돼요? 1, 그 다음에 2, 3이 되고 얘가 뭐가 돼요? 4가 되고 이게 6이 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5가 들어가서 6이 되죠. 이해됩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둑돌이 9개가 있어. 알았지? 아직 번호를 붙이지 않을 거야. 물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겠지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야, 여기서 4개를 골라봐. 그럼 니네가 4개를 이렇게 고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한 칸씩을 바둑알을 또 채울 거라고. 이렇게 채워버려. 이해됐지? 그러면은 실제 내가 찾은 값은 뭐가 되는가? 순서대로 적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되면서 실제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 x4가 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중에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지? 10개 중에 4개만 뽑아버리면 그 사이에다가 한 칸씩만 더 채워넣으면 무조건 최소 2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C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9번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자, 20번으로 갑니다. 20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 아이는 많이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이건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을 해놨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지.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죠? 양변을 미분을 해요. 양변을 미분하면 fx 분의 f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일단은 해보는 거야. 미분을 0에서 x까지 ft dt입니다. 근데 f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양수인 함수를, 이게 더하면 0인데 양수인 함수값이 다 양수면 적분을 해도 얘는 양수야. 그 다음에 분모는 양수지. 그럼 당연히 분자는 뭐겠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항상 0보다 작아. 그래서 감소야. 그리고 감소면 최대값이 1이 된다 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요, x에다가 나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항상 두 가지를 하지. 양변을 미분을 하죠. 그지?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이번 6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쉽게 다 풀려요. 양변을 미분하죠. x에다 얼마 대입해요? 0 대입하죠. 이거 두 가지 있지.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알았어? 자, 그러면은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f의 0이 1이구나. 그럼 생각을 해봐. 0일 때 함수값이 1이야. 근데 얘가 감소를 한대. 그럼 여기서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거든. 얘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계속 0과 1 사이에 멈출 수밖에 없어. 함수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억 니은이 세트라서 절대 두 개를 따로따로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 건데, 봐봐. 위의 식에서 이게 지금 요 내용도 이미 기출이 된 적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고, 보자마자 첫째, 라지 f 프라임 x, 너무 당연한 건데 써놓고 풀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린다. 그 다음에 라지 f0은 0이란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한번 위에서 했던 미분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fx분의 f 프라임 x 더하기 2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라지 f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존재를 하네요.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라지 fx, 그 다음에 너는 라지 fx를 미분한 거. 따라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f 프라임 x는요, 양변에 곱해서 넘기면 2의 라지 fx f 프라임 x. 자, 이것 또한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f하고 f 프라임이 곱해졌으면 얘는 누군가를 미분한 거야. 그쵸? 누구를 미분한 거지? 얘는 라지 fx의 전체 제곱을 미분한 형태죠. 그래서 정리해 써볼게요. fx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fx는 마이너스의 라지 fx를 전체 제곱한 거. 근데 적분상수가 붙어야겠지. 양변에 적분했으니까. 근데 0을 넣으면은 함수값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0 집어넣고, 근데 f는 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쓰이잖아. 그러면 1은 마이너스에, 얘는 0 되잖아요. 그죠? 적을 것도 없겠다. 0에다가 플러스 c. 따라서 c가 1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으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fx는 마이너스 라지 fx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이거는 fx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1 넣든 뭘 넣든 항상 성립을 하니까. 알겠죠? 자,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21번도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유사 기출을 잠깐 보면 쌤이 이제 유사 문제들을 해설을 따로 올려줄 건데,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에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기출 중에 하나가 이제 2016 수능 이제 21번인데, 그 문제가 있지. 그 3차 함수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있는데, 얘랑 y는 t랑의 교점의 x좌표를 뭐 ft라고 하자. 그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x좌표가 함수가 있는 경우 무조건 대입만 하면 끝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역함수 유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거 이제
뭐 그거로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헷갈리거나 좀 계산 실수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보다 이제 대입이 나왔다고. 대입을 아예 해버리면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아싸리 ft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2의 ft, 우리 이과잖아. 이과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음함수 형태의 모양을 바로 뭐 할 수 있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미분해버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3ft 제곱의 f 프라임 t 더하기 2의 ft f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 프라임 t, 그죠? 는 1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가 t에다가 원하는 값만 대입을 해버리면 함수값만 알아도 프라임 값이 그냥 나오는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가 이제 f5를 구하라는 거거든. f 프라임 5, f 프라임 5가 알고 싶으면 여기 f 5 값을 구해서 넣어버리면은 어딨어, 여기 두 군데다가 넣어버리면 f 프라임 5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사기출들을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접선에, 그러니까 문제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되는데,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서 f 프라임 x를 먼저 찾아주면은 이게 x제곱에 1-ln x잖아. 그러면은 뭐냐, t가 나오려면 g가 들어가야 돼. gt의 전체 제곱분의 1-ln g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함수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를 해봐봐. 1-ln gt는 tgt의 전체 제곱이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 다시 한번 이쁘게 해볼게. t의 gt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어? g'a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g't를 구해서 a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하라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gt분의 g't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곱미분하니까 t에다가 2 gt g't 더하기 gt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만 알면 되는 거지? t랑 gt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누구를 대입하자? t에 a를 대입하자. 그리고 이제 식을 좀 이쁘게 적어 보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의 a 분의 g 프라임 a는 a 곱하기 2 곱하기 ga 곱하기 g 프라임 a 더하기 ga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숫자인 이제 ga라든가 a를 대입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ga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뭐예요? 원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다 그랬어. 그럼 접점을 알아야겠네. 접점 어떻게 구해? 이거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죠? 접점을 우리가, 자, 접점을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접세 방식이 y는 뭐가 돼요? k제곱분의 1-ln k에다가 x-k 플러스 k분의 ln k가 되고, 어디서 접선을 그었니? 0,0에서 그었어. 여기서 k 값이 뭐가 나와?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되는 거고, 그때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여기 프라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나와. 오해하지 마. 이게 a야, 기울기가. 이게 ga야. 왜냐면 x좌표를 ga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넣으시고, 여기다가는 2분의 1 요거를 넣으시면은, 알았어? 여기다 각각 넣어버리면 g 프라임 a 값이 뿅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21번을 쉽게 풀 수가 있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 기출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자, 이제 주관식으로 갈게요. 자, 27번은 쌤 이제 두 가지로 풀어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공평하게 서로 대칭의 모양이죠. 대칭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이거일 확률하고 이거일 확률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둘이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사이좋게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그럼 이게 몇 가지니? 3팩이죠. 6가지죠. 그럼 똑같이 생겼으면 이렇게 되겠죠. 6팩 아니 3팩.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뭐냐면 이 6개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는 6팩 나누기 2라서 90까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90가지 중에서 둘이 같은 경우 6개를 1에서 빼. 그러면은 90분의 84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m이 더 클 확률이나 n이 더 클 확률이 똑같으니까 각각이 얼마씩 확률을 가져가는 거야? 90분의 42 90분의 42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15분의 7이 돼서 정답은 2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법 1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경우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숫자가 이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처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뭐 1이 하나 더 많거나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나누기 해서 6건을 푸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이제 만약에 2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한번 노가다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A1하고 A4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A2랑 A5 중에 A2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이 얘네가 1, 1이면 얘는 3, 2가 돼야 되고, 얘네가 2, 2면은 얘네는 3, 1이니? 그 다음에 여기가 3, 3이 오게 되면 당연히 2, 1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마다 A3하고 A6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세 가지가 나오면 A3하고 A6의 두 가지가 돼서 총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A1하고 A4 중에 A1이 더 커버리면 게임은 끝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 1로 해서 게임이 끝났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4팩 나누기 2팩,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3, 1로 해서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또 얘도 4팩 나누기 2팩이겠지. 왜냐면 2, 1로 끝났을 때 남은 공이 뭐야? 1, 2, 3, 3이니까 나열하는 경우. 3, 1도 마찬가지고. 3, 2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4팩 나누기 2팩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각이 지금 12가지씩이 나와서 총 36가지가 나와요. 전체 경우가 90가지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42가 돼서 정답이 돼버립니다. 약분을 하시면, 그죠? 15분의 7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나 2, 3이 각각 숫자가 좀 더 다르거나 그렇게 복잡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28번으로 갈게요. 자, 28번도 사실 굉장히 빨리 끝나는 문제긴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그림 자체가 넓이를 구하는 게, 직접 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금 간접적으로 이런 거야. 이 가운데의 넓이를 쌤 A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을 싹 다 찾아보자. 알았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 한 줄만에 끝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고요. 얘는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반지름을 이었을 때 이 각도가 2세타야. 그런데 문제에서 얘네들이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은 3대 7의 비율로 쪼개놨어요. 그럼 여기 각도는 뭐가 되겠냐고. 2세타를 10분의 7로 한 거니까 얘는 5분의 7세타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S1은 어떻게 구하느냐? S1은요. 그러니까 S1을 일단 쭉 적어볼게. 우리가 지금 S1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부채꼴 P, A, Q에서 삼각형 HAO랑 A를 뺄 거야. 라지 A. 그죠? 요 넓이, 가운데 넓이.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뭐야? 자, 전체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고 반지름이 2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빼기 삼각형
AOH 넓이는 2분의 1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A. A라고 하지 말까? 이 알파벳이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양으로 두자. 별 이렇게 할게. 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좀 가면 S2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부채꼴 ROB에서 별을 뺄 거거든요. 그럼 얘는 중심각이 아까 5분의 7 세타였으니까 자 빼기 계속 이어갑니다. S1 빼기 S2니까 2분의 1의 R제곱 반지름 1이죠. 세타는 5분의 7 세타 빼기 별. 근데 별은 어차피 지워져.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나누기 OH 길이 뭐야? 사인 세타죠. 자 각각 극한을 구해봅시다. 여기랑 여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얘는 어차피 1로 가고요.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얘랑 날아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1로 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세타랑도 약분이 되겠죠. 이쪽은 각각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1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빼기 10분의 7이 돼가지고 10분의 15 빼기 7.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계산 결과가 이제 10분의 8이 나오는데 50A라 그랬으니까 40이 나오는 상황이죠. 자 다음 29번 갈게요. 29번에서 일단 먼저 C부터 찾아봐. C. 일단 C는 여기가 지금 2루트 2짜리죠. 그죠? 2루트 2고. 근데 반원의 윗부분이죠. 윗부분인데 X가 2부터니까 한 45도쯤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 실제 이 C의 곡선 위의 점 P는 여기 얘가 이제 P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일부분. 그 다음에 OQ는 2를 만족하면서 각도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P가 여기 있잖아. P1에 있으면 Q는 여기 있어야 돼. 짝꿍을 Q1이라고 해볼게. 왜냐면은 이들이 이루는 각도가 딱 45도거든.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P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면 Q1은 따라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P가 여기 P2 자리에 오게 되면은 45도를 만족해야 되니까 한 요정도 와서 여기 Q2가 될 거고 직각이 여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Q의 자치도 여기 1의 일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끝점 있지. 끝점을 기준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벡터 3개를 더하면 이것도 평행이동이야. 벡터를 평행이동하라는 거거든. 벡터를 평행이동하라고. 이해됐죠? 자, 만약에 쌤이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P1에다가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P1에다 두고 X 벡터가 움직일 거야. Y 벡터. 근데 가장 기본 X하고 Y가 둘 다 원점에 있으면 어떡하지? X와 Y가 둘 다 원점에 있어 버리면 그죠? Z하고 P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Z는 현재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Z 위치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OP로 움직이죠. 그럼 X는 가만히 둘게요. Y는 OQ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일 때 동시에 Z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같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Y가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면은 이 벡터들 역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이러한 자취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자체가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았어? 기존에 했던 여기 처음에 했던 요 벡터 있지?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요 벡터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벡터들이 평행이동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 모양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칼날 모양의 이 평행사변형에 Z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P가요
P가요. 요 라인을 따라 이렇게 돌아요. 쭉 돌면 이 칼날 역시 같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P2 위치까지 딱 와버리면은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어?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Z가 위치할 수 있는 곳에 영역은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일부분, 부채꼴도 아닌 잘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Z 영역이 되죠. 문제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럼 R이 누구겠냐고. R이 여기가 R이 되죠. 여기가 R이 된다. R의 좌표는 당연히 2,2겠죠. 여기에서 OR과 여기 안에 Z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점과의 내적의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겠어? 정사형이 가장 길어야 되죠. 정사형이 가장 길어야 되니까 요 라인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먼 곳이 여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 배웠지? 이렇게 벡터를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의 가장 먼 곳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여기를 Z, 여기를 H라고 잡으면 OR 내적 OZ의 최대는 뭐가 됩니까? OR의 길이에다가 OH 길이를 곱한 거. 즉 2루트 2에다가 얘는 지금 5루트 2죠. 계산해 보시면 그지? 5루트 2를 곱한 거니까 20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최소는 어디겠어? 각이 가장 커야 되잖아. 최소는 위치가 딱 보이죠? 최소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인데 좌표가 아주 쉽죠. 2루트 2,0이야. 그러면 그냥 OR 내적 OZ를 해버리면은 2,2하고 2루트 2,0이니까 4루트 2가 돼서 이들을 더하면 문제에서 합이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20 플러스 4루트 2가 돼가지고 A 플러스 B는 24가 나와요.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이 평행이동이라는 사실만 잘 이용을 해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 집중해서 풀면. 마지막 30번을 갈게요. 사실 역대 30번 중에 가장 쉽다고 보면 돼요. 30번.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찾아야 될까, 여기에 있는 A, B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대입을 해서 찾으면 A 값이 16이 나오거든요.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것까지 찾읍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입만 하면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지금 16 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인 형태에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인테그랄 3 루트 2에서 5 루트 3의 f 프라임 x분의 t의 dt가 뭘까? 이거를 좀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여러분들 4월 모의고사 17번이었나? 얘를 보면은 치환적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y는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fx랑 t가 만났잖아. 그럼 이렇게 놓고 적분을 가만히 보니까 얘를 f 프라임 x의 dx d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dx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 분의 1 dt가 돼버리네. 근데 모양이 딱 있네. 여기 대박이죠. 그리고 t가 뭐야? fx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하면 인테그랄, 잘 보세요, fx dx로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래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루트 1대 5루트 3일 때지. 누가? fx가 5루트 3일 때 x값이 3분의 파인데 삼각함수에서 항상 3분의 파이만 있겠냐고. 그래프 한번 보자.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t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직선으로 그려볼게. 자, 잠깐만.
자, 쌤이 직선으로 그려줄게요. t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대략 여기에 3루트 2가 있는 거고, 한 이쯤에 예를 들어서 5루트 3이 있는 거야. 그걸 만족하게 하는 x 값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요 라인 얘가 지금 3루트 2면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래? 3루트 2가 되는 게 4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였죠.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쭉 내려오면은 얘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너무 슬림하게 돼 있어서 쌤이 지금 차라리 그냥 그려서 풀까? 여기다 그냥 좀 못생기긴 해도 그려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잘 봐. 조금 널널하게, 그러니까 좀 퍼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재현을 해볼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너무 같냐 이건? 이건 너무한 것 같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봐봐. 여기에 지금 t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3루트 2가 있고, 여기에 5루트 3이 있다고 치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4분의 파이야. 얘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t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 적분해 보면 dt가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그러면은 그때 x 값은 얼마에서 얼마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 첫 번째 x1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x1일 때는 적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테그랄 이 동그라미 부분이 뭐가 들어가는 거야?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에 fx dx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 x2일 때는 바뀌지. 위치가 오히려 위끝 아래까지 바뀌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게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 한가운데 값이 지금 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되지. 여기 가운데가 지금 얼마야?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있는 이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파이에 대칭되면 얼마야 돼?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 x 값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파이랑 해서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려면 4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럼 시작과 끝이 바뀐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x2일 때는 이 치환적분한 결과가 뭐로 바뀝니까? 적분 구간이 위끝 아래끝이 바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는 3루트 2야. 3루트 2가 되는 값이 누구였어? 4분의 3파이였지. 그 다음에 5루트 3이 되는 게 3분의 2파이의 fx.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따지면 3분의 2파이에서 4분의 3파이에 마이너스 붙고 fx dx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이거하고 더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왜냐하면 넓이가 똑같거든. 여기 넓이가 똑같거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하면 0 나와. 무슨 뜻이야? 1번하고 2번 만나면 0돼. 그러면은 이게 주기함수니까 그 다음 계속 반복되겠지. 이 그래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 여기도 0되고 여기도 0되고 계속 0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딱 얼마까지? 101까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101까지 해봤자야 어차피 몇 번만 남아? 하나만 남아. 결국 살아남는 건 인테그랄 뭐밖에 안 남아? 첫 번째 거, 그죠?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fx dx 값밖에 살아남는 게 없어. 저 한 조각, 처음에 했던 한 조각, 여기 노란색 부분, 이것밖에 안 나와. 101개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16 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를 적분을 하시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사인 세제곱 x 적분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사인 제곱을 바꾸고 사인 x를 해가지고 이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치환적분을 하시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만 파악을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동영상은 유사 문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유사 문제, 이미 우리가 봤던 유사 문제들에서 그 문제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